이재명 간호사 접종 그 속내는 구독, 엄지척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는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간호사들도 이 백신을 접종하면 되겠다. 뭐 지금 이 백신 접종이라는 게 큰일은 큰일입니다.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력뿐만 아니라 이 배달 체계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머리가 아마 쥐어 터질 겁니다. 왜? 일단 이제 냉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백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한 채로 해가지고 이 마취로 이렇게 가려면 그때는 이제 냉장차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상당히 냉동차 뭐 냉장차 이게 백신을 전 국민한테 더구나 2회씩 접종을 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수송 수단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동안 K방역만 가지고 막 장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의 사생활 다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뭐 웬만한 가정 이혼시키고 뭐 난리 났었죠.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의 이 생활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받듯이 그 사람들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동선이 뭐 어느 모텔 갔다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유린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K방역에 막 주가를 높이고 온 국민을 겁에 공포에 떨게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참았고 4.15 총선이라는 것도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뤄진 총선이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 국민이 문재인이 좋아가지고 쟤네들 이뻐가지고 한 게 아니죠. 자, 그런데요. 저는 이재명이가 간호사도 백신 접종을 해도 된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재명이는 의료 관계에 굉장히 무식하죠. 그러니까 자기 형도 억지로 강제 입원시키는 그런 것도 변호사처럼 이렇게 요식행위를 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고 그 가운데서 분당 보건소장이 나는 이거 못한다 하고 그만두고 간 거죠. 그런데도 우리 대법원에서 이재명이를 살려준 거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재명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들이 뭐 해열제 같은 거 놓아주더구만. 우리도 뭐 엉덩이에다가 간호사들이 탁 때리고 주사 놔주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정맥 주사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간호사들이 막 핏줄 찾아가지고 해주고 이러니까 간호사가 백신 접종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 백신은 다릅니다. 백신을 이렇게 맞고 나서요. 어쨌든 30분 넘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병원에서 아무리 병원이 다음 환자 오세요 막 이래도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직성 쇼크가 와서 갑자기 그냥 사망하거나 완전히 온몸이 굳어지고 그 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이 간호사들 중에서 쇼크가 와가지고 완전히 쓰러진 우리가 수많은 이 보도를 통해서 이 아재 백신의 위험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근데 왜 이재명은 그런 거를 보고도 간호사가 접종을 하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이재명식의 정치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딱 보면요. 차베즈, 마두로, 두테르테 이거에 다 이 복합한 이 믹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은요.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이 잡상인들이라든가 노점상 그거는 문제죠. 그리고 노점상은 세금을 안 내면서 그러면은 그 앞에서 가게 열고 창문 닦고 세금 꼬박꼬박 월세 내는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에 의해서 뭐 1억 원, 5억 원 막 권리금하고 이런 걸 보면은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노점상이란 이름만으로 약자라고 보면서 그 노점상의 카르텔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표를 막 긁어 모으는 매수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가 노점상을 없애겠다고 한 건 좋은데 그때 사냥개를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두테르테가 마약을 소지만 하거나 거래만 해도 거기서 총살을 시켜도 좋다 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치를 통해서 인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추정무죄, 즉
아무리 가공할 만한 저런 지옥에나 갈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설 때는 기본적으로 무죄라는 이 판을 깔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이 간호사도 접종해도 된다. 이거는 이재명의 정치가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가를. 즉 무법 정치인 이재명을 증명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째, 이거는 좌파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봅니다. 조민을 의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조민이 고등학교에서 이 했던 성적을 보면은 아무리 외국에서 미국에서 가서 말하자면은 학력 세탁을 하고 그리고 조민의 말하자면 특별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딱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왔다 하더라도 조민의 성적이 우리가 고등학교 성적을 보면 아이고 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민이 뭐 6등급 7등급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아주 학원이라든가 입시에 밝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조민이 외국에서 왔는데도 이 정도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너무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즉 외고에 진학한 애들 중에서 그 정도의 등급을 시험을 통해 갖고 나온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민은 최악의 최저의 성적을 보이고 정말 의사라는 오랜 트레이닝과 그 긴장과 죽음의 순간까지 가보는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멘탈 훈련도 의사로서 받는 거죠. 수많은 케이스를 그거를 이겨낼 지능도 능력도 자질도 그리고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조민의 성적표가 이렇게 쫙 뜨니까 거기에 이제 100개의 여자들이 맘사이트에서 맘카페에서 막 올린 거예요. 아니 공부 못하면 의사 못 되나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제 머리에 그냥 총알을 한 대를 가격당한 것처럼 놀라웠어요. 아니 공부 못하면 의사 못 돼요? 아니 공부 못해도 의사 되는 세상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우리가 뭐 닥터 지바고나 이런 데서 공산주의자들이 의사 선생을 가르치는 대목이 있잖아요. 닥터 지바고가 전쟁에서 그 수많은 이 상위 병들 다 간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덕터덕 거리고 집에 왔는데 자기가 살던 3층 집이 완전히 여맹위원장과 그 다음에 뭐 주민자치 뭐 그 동지 뭐 컴라드 이래가지고 막 나와서 그 집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은 뭐냐 하니까 아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고생했네. 뭐 의사가 응? 하지만 우리 이제 새로운 세상 이 소비에트의 논리 이거를 당신이 익히라고 그러면서 의사한테 일장 훈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바고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니까 그 아내인 또냐가 와가지고 여보 이분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고 이분은 아주 우리 모든 거를 관할하시는 여맹위원장이시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 지들이 머리 좋고 공부 좋으면 뭐해 이러면서 의사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공부 못해도 우리 조민이처럼 의사가 되는 세상. 간호조무사? 조민이 간호조무사 하기도 정말 자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학폭의 이 조나단 갈매기였던 이 박범계가 진짜 박변계가 말하자면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이게 바로 여러분 좌파들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노무현이 밑에서 빌링이나 하면서 조세 변호사 하면서 수입 딱 나눠서 반 나눠서 이 권양숙이한테 갖다 줬던 집사 변호사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세상.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민이 의사 되는 세상보다 더 쇼킹한 세상인 거죠. 근데 뭐 박변계도 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바로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가 이 공산 체제 알아서 굉장히 혹독한 70년의 이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러시아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은요, 007이나 이런 데 보면 의사, 과학자들이 다 여자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러시아에서는 우리 러시아 공산당, 소련 공산당은 여성의 지위를 엄청나게 높여줬다. 그래서 의사, 과학자가 다 여자들이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그 본질은 의사와 과학자들의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남자들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의사 월급이나 보통 사람 월급하고 그 무슨 저기 트럭 운전사 월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동자 월급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해요. 의사라는 거. 저도 옛날에 제가 의사인 친구들 지금도 참 많습니다만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목숨을 다루는 그 엄청난, 차라리 판사는 뭐 자기가 오판을 했다, 오심을 내렸다 하더라도 정말 요즘은 사형제도라는 거는 그냥 사문화된 법이고 진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은 당장 자기 눈 앞에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예전에 일본에서도 카미카제, 도쿄대학 출신들만 보낸 거예요. 왜? 가는 그 기름만 넣고 돌아오는 기름은 넣지 않은, 정말 벚꽃처럼 산화하는 거죠. 근데 그런 훈련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특별한 사람만 가능했던 거예요. 참 잔인한 일이죠. 그 뛰어난 인물들을 그냥 산화를 시키다니요. 근데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뛰어난 인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요, 나중에 의료나 과학이 엄청나게 저열하게 된 겁니다.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면 뭐해요? 그 다음이 없는데, 애프터가 없는, 바로 이재명의 간호사 접종, 여기에 대해서 이 끝내주는 세 가지의 속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임현택, 요새 대한청년소아정신과 그 협회장인가요? 그분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백신, 이거는 의사들도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놓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간호사들이 그 4억 원, 5억 원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느냐? 간호사들이 절대로 백신 접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가 정말 김부선이 문제나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이재명한테 일격을 가했어요. 참 요즘 들어서 이렇게 투쟁형 의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프면서도 이 최대집 회장이라든가 또 임현택 회장이라든가 진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최대집 회장이 정치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이번 스펙이 좋아요. 이 또 전라도 분이시고 또 이 굉장히 이 투쟁력이 좋고 이런 분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가 똑같은 대접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 세상. 결과는 뭘까요? 우리들의 목숨과 건강이 위험해지는 세상인 거죠. 이재명은 바로 그런 걸 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